방에 처음 들어왔네요. 어때요? 필링 해보니까 잘 됩니까? 필링? 어려워요. 비춰보니까 막 비어있고 막 얼룩덜룩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실제 레터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외곽선부터가 일단 중요해요. 라인부터. 근데 안에가 그렇게 듬성듬성하게 채워졌다라는 거는 타투는 발색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얼룩덜룩하게 발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이란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무판에서 한 번만에 착색이 나온다라는 거는 실제 피부랑 다르기 때문에 더 손도 느려져야 될 거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계속 한 번만에 돼야 된다, 꼭 한 번만에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무판에서 손이 한 번만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피부를 만나게 됐을 때 바뀌어요. 손이 그 피부에 맞춰져서 맞게 한 번에 데미지, 최소한의 데미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한 번만에 가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시고, 조명 활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명 활용 항상 조명 활용 잘 해주세요. 자, 어쨌든 오늘 6강 이제 타투 적절한 덧씌우기 활용 방법이에요. 덧씌우기 활용 방법. 덧씌우기 활용 방법인데, 덧씌우기는 커버업입니다. 커버업. 한글로 그냥 덧씌우기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커버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는 커버업 무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의 장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커버업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커버업 그냥 무작정 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커버업에서도 디테일, 거기서도 레벨이 나뉘어져요. 커버업을 얼만큼 잘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자가 되면 가장 안 보태고 3할, 4할 이상은 커버업 무늬가 올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오니까 잘 들어주시고, 좀 이따가 이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사진까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커버업의 다양한 방법과 활용입니다. 커버업의 다양한 방법과 활용. 커버업의 다양한 방법과 활용. 어떻게 보면 커버업,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커버업이 어떤 거 같으세요? 그냥 덮다? 덮어버리다? 에 가깝죠? 덮다. 덮다에 가까운데 커버업이랑 좀 비슷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친구들. 커버업이랑 비슷한 애 뭐가 있을까요? 커버업이랑 비슷한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터치업 맞아요. 옆에 적혀져 있죠? 터치업. 그리고 리터치가 있어요. 좀 두 개가 비슷한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터치업이에요. 터치업. 커버업과 터치업. 그렇기 때문에 옆에 또 나눠져 있죠. 커버업이냐 터치업이냐 이렇게 나눠놨는데, 일단은 좀 간략하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커버업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덮는다 라는 개념이 좀 크고, 터치업은 보존은 하는데 꾸며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물로 따지면 건물을 밀고 새로 짓냐, 건물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냐의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터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똑같이 다시 작업을 해주는 거를 리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3개월 차에 들어가게 되면 작업을 하게 되죠, 대상자를. 그러면 분명히 피부를 처음 만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착색이 잘 안 되는 구간도 생기고 빠지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항상 그냥 막 놓지 말고 리터치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 3개월 차에서는 항상 발색 사진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적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부분이 어색했고 어디 부분이 좀 미흡했고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는 내가 작업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나중에 한 달 뒤에 발색 사진을 얻어가지고 아 내가 미흡한 부분이 여기는 생각보다 잘 남았네. 그럼 이게 착색 구간이었던 거구나 라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색 사진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커버업의 종류, 커버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커버업 종류. 저희 보시면 5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한번 5개 다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타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투. 타투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버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우거나 그냥 타투에 뛰어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 물론 들어오셨을 때는 지금 라인이나 필링 이런 게 잘 안 되고 어색한데 커버업 너무 먼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물론 고급판에다 연습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커버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작업물이더라도 다.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커버업 종류 중에서 타투는 미용의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미용의 목적. 아까 전에 5강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각각 장르마다 혹은 타투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범죄가 또 포함이 되면서 또 나빠지기도 하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커버업은 그걸로 따졌을 때 좋은 예라고 보시면 돼요. 커버업 같은 경우에 특히 커버업에서 타투로 봤을 때 왜냐? 나한테는 뭐 타투가 망한 타투가 있어요. 그거는 그 손님분의 평생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 미용의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좋게 바꿔주기 때문에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커버업 같은 걸 할 때는 그 손님의 어떻게 보면 정신 상태를 조금 개조를 시켜줘야겠다라는 좋은 의지로 시작을 하면 더 좋게 작업물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로. 어쨌든 커버업을 할 때 잠깐 열로 넘어올게요.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커버업은 그냥 맨 피부에다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피부 상태를 봐야 돼요. 육안으로 할 때 피부 상태인데 엠보 두 번째로는 발색 상황이에요. 엠보가 뭘까요? 오돌토돌 깊게 쑤셔서 그게 살짝 오돌토돌한 길이 나. 맞아요. 맞는데 깊게 넣고 뭐 데미지가 과하게 들어가서 오돌토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두꺼운 게이지의 라인들 있죠. 여러분들 지금 7라인, 5라인 사용을 할 건데 뒤에 보면 막 18라인, 14라인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두꺼운 바늘이 피부를 강제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엠보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돼요.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작업에 들어갔을 때 특히 스쿨하고 싶다고 했죠. 스쿨을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손님하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 이거 뭐예요? 이러면 원래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바늘이 피부를 강제로 뚫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갈 거고 그로 인해서 엠보가 일어난다 라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엠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부적으로 봤을 때 얼만큼 튀어나와 있냐예요. 엠보는 얼만큼 그게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냥 조금 낮은 방지턱처럼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방지턱처럼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손이 바뀌어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손이.
예를 들어 이제 2개월 차에 면밀기를 할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밀어주는 테크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엠보가 굉장히 강하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시하고 딱 밀어버렸다가 그 부분은 얼룩이질 수가 있어요. 걸렸다가 튕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엠보는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발색 상황이에요. 발색 상황. 발색 상황인데 커버 말 그대로 덮다잖아요. 덮는 건데 기존에 있는 타투가 까만 색깔 트라이벌 한문이 있다. 근데 걔가 얼만큼 흐려졌는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디자인 밑에는 적어주세요. 발색 상황에는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디자인을 짤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되려면 방문 상담이 필수예요. 커버 적어주세요. 방문 상담. 방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피부적 데미지를 봐야지 내가 손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문 상담 안 하고 일반 타투 문의처럼 그냥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줬어요. 손님이 보내줬는데 사진상으로는 대비가 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허여멀건해 보인다, 타투가. 근데 막상 손님이 오니까 새까만 거예요. 거기가 진하게 잘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사진상으로 보고 내가 디자인을 짜놨는데 거기 부분에 이 정도 명암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디자인을 짜놨는데 거기가 까맣다 보니 디자인이 완전히 다 틀어질 수도 있고 커버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문 상담은 필수고, 이건 뒤에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흉터입니다. 흉터 같은 경우에서는 잠시만요. 흉터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색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색상. 피부 색상 차이가 존재해요. 여러분들 뭐 몸에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흉터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주변에 흉터가 없는 피부랑 조금 색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 하얀 경우도 있고 뭐 흉터가 좀 과한 분들은 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짤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한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회색깔, 예를 들어 회색깔인데 그냥 그 흉터 위에다가 연해진 흉터 위에다가 회색깔을 하면 그 부분은 라이트한 회색깔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짤 때부터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작업 시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색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상이에요. 화상 커버업. 화상 커버업 같은 경우에는 커버업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제일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혹시 화상 몸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화상이 피부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근데 타투는 착색을 시켜야 되잖아요. 착색 구간이 뒤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곱게 면을 깔아도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 조직층에서 어디는 착색 구간, 어디는 아닌 구간, 어디는 착색 구간, 아닌 구간. 그럼 당연히 뒤죽박죽으로 얼룩덜룩하게 나오겠죠. 착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화상 커버업에서는 꼭 적어주실 게 있습니다. 리터치는 꼭 갖고 가야 돼요. 리터치는. 리터치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손님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에게 고지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님들은 미적 기준, 타투에 대한 지식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님을 잘 회유를 시킬 줄도 알아야 될 거고 손님에게 요구를 제대로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해도 잘 시켜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터치를 꼭 안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색 구간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리터치를 하면 그게 보존이 되냐고. 어느 정도는 돼요. 그게 두세 번 정도 리터치를 거치게 되면 아예 한 번 작업을 하고 땡이랑 리터치 두세 번을 진행한 피부랑은 확실히 어느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꼭 리터치를 안고 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절개예요. 절개. 절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흉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절개는 개복 수술이에요. 개복 수술. 피부를 메스로 짠 거죠.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화상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엮어주시면 좋겠죠? 화상처럼 범위가 막 넓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개복 수술을 한 수술 흉터는 피부층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리터치를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리터치 필수. 자, 마지막으로 점이에요. 점. 여기서 말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에 있는 조그마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점 혹시 엄청 큰 점들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세계 지도처럼 돼 있어요. 진짜 점들이. 근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색상도 마찬가지고 질감이에요. 질감. 점에서 뭘 봐야 되는 거는 색상과 질감 둘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이 굉장히 좀 크고 볼록 튀어나와 있다 라면 당연히 타투 작업 시에 아까 전에 엠보랑 비슷하게 좀 테크닉이 기술적인 측면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고 여기서 말하는 색상 얘는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지도처럼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점은 디자인을 짤 때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커버업을 하던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리면서 또 커버업을 하던지 이게 번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제 JR 선생님이 예전에 지금은 다른 샵에 지금 샵 말고 전 샵에 오너셨을 때 같은 샵에 있는 작업자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목에 점이 이만큼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목에다 타투를 하고 싶대요. 이걸 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던 거는 그 손님이 첫 타투였어요. 첫 타투를 목에 하게 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목은 정말 아프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위 중 하나예요. 많이 보이는 부위니까. 근데 그 점을 그러니까 왜 타투를 생각을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안 돼서 병원에서 추천을 했대요. 타투를 받으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타투를 이제 받았겠죠? 컬러 작업이고 처음에 블랙 베이스라는 걸 깔게 됩니다. 12강 되면 이제 배우시겠지만 컬러 강의가 따로 있어요. 블랙 베이스라고 해서 컬러를 넣기 전에 라인과 블랙 명암만 먼저 잡고 이게 아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컬러를 입히는 작업을 해요. 보통 컬러 작업들은. 그래서 라인과 블랙 명암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아무는 기간 대략 2주 뒤에 작업을 다시 하자 2회차 작업을 하자라고 하고 2주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점이 없어졌다고. 여기 있던 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타투랑 같이 없어졌어요. 타투랑 같이. 근데 봤을 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뭐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타투를 받았어요.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점이 요만했다 라면
이 점과 함께 여기 안에 있던 타투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주변에 멀쩡했던 데는 남은 거야. 장미의 이파리가. 여긴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이제 JR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분들도 많이 아시니까 연락을 드린 거죠.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그 1세대 분들이 얘기를 해주기를 공사판 용어 중에서 까대기라고 있어요. 바닥을 막 까대는 건데 실제로 예전에는 잉크를 찍지 않고 점 있는 부분을 계속 손상을 줘요. 잉크를 찍지 않은 상태로. 손상을 주면 타투는 상처고 화상이고 철과상이죠. 그게 과해지면 염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 염증이 두껍게 딱지가 질 거고 그 상태로 떨어져 나가요. 점이랑 같이.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게. 물론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고, 근데 그때 마침 데밀이 어느 정도 있었던 작업이었고, 그래서 같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장미 이파리만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타투를 끝까지 받았던 손님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건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저렇게 커버업의 종류 5가지를 알아봤고 좀 이따 사진을 통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커버력이에요. 커버력. 그리고 적어주세요. 블랙과 컬러. 커버력. 말 그대로 뭐가 더 잘 덮이냐, 기존에 있던 타투를 뭐가 더 잘 덮어주냐인데 둘 중에 어떤 게 잘 덮일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 이게 대부분이 블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까마니까. 색상으로 봤을 때 까맣잖아요. 근데 실제 피부는 반투명이기 때문에 컬러가 커버력이 더 높습니다. 컬러. 컬러가 커버력이 높은데 그것도 좀 이따 사진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긴 할 건데 왜 냈냐? 아까 전에 말했던 블랙 베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존에 있던 검은 색깔 타투를 베이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타투 도안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블랙 베이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랙 베이스라는 게 뭐 블랙으로 명암을 깔았어요. 그 위에 녹색을 넣는다. 블랙 위에다가 아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짙은 녹색이 나와요. 실제 컬러가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라데이션을 만약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9단계다. 진하고 점점 연해진 거예요. 여기다 녹색 뭐 아니면 녹색 한 가지 색깔을 만약 이 위에 덮는다 라면 진한 녹색, 연한 녹색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하자라면 커버력이 더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좀 이따 사진을 보도록 하고 얘가 좀 중요해요. 다음 진행 순서. 커버업의 진행 순서입니다. 커버업의 진행 순서. 저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티스트 분들이 하는 순서고 뭐 일반적인 작업의 순서랑 같습니다. 같은데 2개가 추가가 돼 있어요. 2개. 2번, 3번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2번, 3번. 2번, 3번이 추가가 됐다. 자, 첫 번째 상담. 천천히 들어주시면서 적으셔도 됩니다. 상담이랑 2번 방문 상담은 같이 묶어서 한번 볼게요. 같이 묶어서. 보통은 타투를 받을 때 방문 상담을 하지 않아요. 손님분들이 꺼려합니다. 방문 상담. 생각을 해보자면 손님이 이제 타투를 받으러 가가지고 당일로 받는 걸 좋아하지. 가가지고 디자인 상담 받고 들어가세요. 디자인 짜서 연락 드릴게요. 그 타투샵까지 1시간 반 걸립니다. 다음에 기다렸다 또 가요. 그때 작업을 받는다.
라는 건 손님분들이 일단은 4시간을 빼고 오는 거고, 일을 하시는 손님분들은 월차를 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애초에 방문 상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커버업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번 방문 상담이 필수예요. 이거 별표 한번 쳐주세요. 방문 상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부의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상태 체크. 유선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그 일반적인 타투도 다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카톡으로만 한다면. 근데 커버업이다 매우 높아져요. 그 오류라는 게, 그 범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꼭 방문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방문 상담을 할 때는 아까 전에 적어놓으신 거 있죠? 그거 같이 묶어주세요. 방문 상담에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엠보랑 발색 상황. 그걸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일반 작업이랑은 다르게 커버업 같은 경우에는 터치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터치의 한계. 일반 피부 뭐 4, 5회까지 피부에 터치를 해도 된다라면 커버업은 이미 손상이 돼 있는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에서 3회, 뭐 3에서 4회 이런 식으로 좀 줍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기존에 있는 그 피부가 닫혀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지나고 해도 그게 상처가 나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 거? 커버업 할 때. 커버업 할 때 1년 지나고 해도 피부가 좀 데미지가 있는 상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치유는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솔직히 답이 없는 게 그 손상의 양 자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과하게 다친 사람은 2, 3년까지도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피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뭐 그냥 단순하게 조금 다쳤다 라면 1년까지도 아니고 반년이면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려면 방문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상으로는 안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터치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터치의 한계. 일반 작업이랑은 다르게 터치의 한계가 존재한다. 대략 3에서 4회.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반 작업이랑 다르게 추가됐다고 했던 3번이에요. 3번. 얘도 별표 쳐주셔야 돼요. 얘는 3개 쳐주세요. 투사 작업은 뭐냐? 말 그대로 방문 상담이 됐다라는 과정이에요. 지금 손님이 왔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타투를 말 그대로 투사 작업을 통해서 실제 크기, 실제 구도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알아듣게끔,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알아보게끔만 적어놔 주시면 돼요. 피부 위에 유산지나 습자지, 트레싱지죠. 어떻게 보면 불투명. 피부 위에 유산지나 습자지를 이용해서 종이 위에다가 기존에 있는 타투의 형태를 마킹을 하는 거예요. 마킹을 해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제 팔에 있는 이 회고를 커버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위에다가 마침 전사지가 있네요. 얘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진해서 안 보이는데 트레싱지 하얀 색깔로 된 조금 더 연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은 뒤에 마킹을 해주는 건데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위에다가 막 소묘하듯이 막 일일이 막 다 체크하고 할 필요는 없고 그 크기를 전체적으로 마킹을 해줘야 될 거고 안에는 큼직큼직한 특징들 눈의 크기, 코, 뭐 여기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전체적인 아까의 크기는 이거를 그냥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종이 위에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종이 위에.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에는 밑에다가 가로 쳐주시고 적어주시면 좋을 게 위랑은 반대예요. 1번이랑은 반대. 1번이랑은 반대. 2번 바로 1번이랑은 반대.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피부 위에다가 마카를 직접 그립니다. 체크를. 피부 위에 마킹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마카로. 피부 위에다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분, 그게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을 마킹한 곳에다 살짝살짝 뿌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물 때문에 번지겠죠. 그때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체크가 됩니다. 묻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굳이 1번 방법이 있는데 2번을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쓰냐? 보통 등판, 이런 큰 작업에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적어주세요. 큰 작업, 범위가 큰 타투 등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원포인트나 이런 거는 1번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데 피부는 말랑거리고 종이는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 큰 등판에다가 뭔가 막 계속 막 옮겨가면서 혹은 그 큰 트레싱지를 산 다음에 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레이싱지 위에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등판을 아예 전체 마킹을 하고 수분 뿌리고 빡 찍어내면 그 크기가 그대로 나와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큰 작업이 많은 분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이에요. 3번은 랩을 사용하는 겁니다. 랩을 사용.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컨벤션장에서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중국 컨벤션을 갔는데 거기서 랩핑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랩이 투명하죠. 투명하니까 예를 들어 아까처럼 해골이다. 그럼 여기다 랩을 둘둘 좀 두껍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랩에다가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랩을 감싸고 랩에다가 마킹. 얘는 어디서 쓰이면 좋냐라고 생각을 하자면 굴곡이 있는 부분에서 좋아요. 굴곡. 랩이라는 거는 정말 착 감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랩핑을 하고 해골을 마킹을 했다 그러면 여기 밑을 가위집을 해가지고 딱 벌려서 뜯어내면 여기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굴곡 있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사용을 잘 안 하냐? 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들끼리 잘 붙어요. 그래서 떼는 와중에 엉키기도 하고 지들끼리 붙기도 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보통 1번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번에다 별표 쳐주세요. 1번에다가 별표.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 투사 작업 적어주셨죠? 거기에는 옆에다가 적어주실 게 있어요. 줄자를 꼭 적어주세요. 줄자. 자, 그리고 컵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문의가 많이 올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사진.
손님이 방문 상담을 오면 꼭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는데 손님이 막 이러고 있어요. 자세가. 찍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형태가 안 남겠죠. 손님한테 요구해야 되는 자세는 바르게 서서 내가 여기다 그러면 정확하게 쫙 펴서 정면에서 나올 수 있게 사진을 찍는 게 포인트예요. 항상 사진을 찍는 습관 중요합니다. 투사 작업 이해 안 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알겠어요. 다음은 이제 4번 문제의 디자인 상담입니다. 디자인 상담. 디자인 상담.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의견 충돌이라고 하죠. 의견 충돌. 예를 들어 그냥 일반 타투예요. 일반 타투면 충돌이 뭐 일어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디자인을 짜다가 뭐 그런 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충돌이랑은 상대도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 별이 팔에 있어요. 뭐 지금 하얗게 그려놓긴 했는데 이 까만 별입니다. 까만 별. 허벅이 왜 어렵냐? 소재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소재가. 얘를 덮을 수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손님이 여러분들께 문의를 했어요. 팔에 500원 크기의 이 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재를 사용할 겁니까? 혹시 커버업 소재로? 불가사리? 오, 좋습니다. 불가사리. 500원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아니 소재. 소재. 네. 크기는 이거부터 해결이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소재부터. 커버 어떤가요? 거미? 거미. 좋아요. 거미. 꽃이요. 어떤가요? 꽃. 머리가 하얘지죠. 범고래. 범고래도 괜찮습니다. 끝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블랙암. 블랙암 너무 과하죠? 블랙암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진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 생각엔 초승달도 될 것 같아요. 초승달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등등등 있겠죠. 자,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 커버업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머릿속에 누가 더 많은 소재를 갖고 있냐에서부터 출발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진 조사 등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리 봐놔야 돼요. 그냥 커버업 타투 인스타가 해시태그 걸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걸로 커버업을 많이 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손님이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손님. 범고래 어떠세요? 싫어요. 불가사리는요? 그게 뭐예요? 거미는요? 거미 좀 징그러운데 실제로 이래요. 여기서 덮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 예를 들자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뭘로 덮으라고? 갑자기 여기다가 막 이상한 서양화를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걸 막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인데 막 동양화 붓터치 느낌으로 해주세요. 막 말이 안 되는데
손님분들은 비전문가예요. 한마디로 비전문가. 손님들의 미적 관점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이거 좀 놀랬던 건데 블랙 앤 그레이 도안 이건 보통 실제 사진을 블랙, 흑백으로 바꾸고 눕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 하시는 작업을 하죠. 하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려요. 작업자들이. 근데 손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거기다 와 그림 진짜 잘 그리시네요. 실제 사진에다가. 저 그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는 첫 번째고 손님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렇게 세세한 손님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문의 주는 손님들 뭔가를 소재도 정하지 않고 저한테 문의해놓고서 타투 받으려고요. 네 혹시 뭐 부위나 뭐 원하시는 소재 있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추천해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많은 걸, 그 많은 양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래서 방문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방문 상담. 혹은 방문 상담에도 꼭 적어주셔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 상담. 이미지 상담은 필수예요. 이미지 상담은 컵업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뭐든지 타투 문의가 오면 이미지 상담을 꼭 해주십시오. 이미지 상담. 예시. 손님이 보고 사진을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진들. 커버업이라면 이런 대표적인 애들이 어떻게 커버가 됐는지 샘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면 그런 걸 미리미리 사진을 저장하고 커버업 폴더 따로 만들어 놓고 손님 오면 아 커버업이 이런 겁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회유를 시켜야 돼요. 손님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상담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오류를 최대한 적게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상담 항상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만큼 항상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사진을. 자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어요.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손님이 그 타투를 얼만큼 증오하냐에 따라서 또 난이도가 바뀌어요. 커버업은.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왔어요. 증오도 증오도인데 내가 이 커버업을 하고 싶은 그 타투가 100%야. 막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내 피부에서 파버리고 싶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손님 어느 정도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좀 최대한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60%. 그 타투를 좀 이용해서 디자인을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40%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100%인 손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투 작업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만큼 엄청 피곤합니다. 실제로.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커버업은 계속 제가 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덮는 거. 덮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착시 효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착시 효과. 커버업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커버업은 착시 효과다. 좀 이따 제가 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시 효과라는 거는 작업 커버 그 기존에 있던 타투 그 외적인 사이즈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장미다. 장미인데 장미는 하얗게 좀 대비를 주고 커버업하는 곳은 배경 처리를 해서 까맣게 만든다면 당연히 장미가 먼저 보여요. 근데 착시 효과예요. 그거는 정말 잘된 커버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착시 효과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커버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리미리 공부할 것 그리고 증오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뀔 수도 있다. 타투 커버업은 착시 효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어려운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으로 작업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작업 예약. 근데 작업 예약에서 번외적으로 좀 적어주실 거는 예약금을 꼭 받으세요. 예약금. 예약금. 예약금 안 받으면 노쇼예요. 꼭 받아야 돼요. 꼭. 왜냐, 타투는 평생 가는 거고 하루 상관으로 사람 손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원래 타투는. 실제로 만약에 타투를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인데 디자인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마다. 그것도 첫 번째고, 혹은 받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막 타투하지 마, 타투하지 마 그런 말도 들을 거고, 그럼 하지 말까? 작업 당일인데 안 와요. 근데 예약금을 걸어놨다. 대략 10에서 30%로 보통 받습니다. 예약금을 10에서 30%. 저 같은 경우에는 20% 받고 있어요. 20%. 원래는 30%였는데 뭐 10만 원이면 3만 원이죠, 예약금이. 근데 20% 왜 줄였냐면 별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당일날 내가 고생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20% 줄였어요. 30%에서. 나머지 금액들은 당일날 계산을 처리를 해주니까. 자, 예약금을 걸 건데 예를 들어 그러면 뭐 10만 원에서 3만 원이다 라면 손님한테 3만 원 예약금이 있습니다. 작업비의 30%고 당일날 작업 받으신 다음에 나머지 잔금 7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되겠죠. 그렇게 예약금을 걸어 주셔야 되는데 예약금을 걸게 되면 꼭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환불 규정이에요. 환불 규정. 환불 규정. 환불 규정이 뭐 법적으로 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느 정도 잡아놔야 돼요. 환불 규정. 나만의 환불 규정.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 당일 말 없이 30분 늦거나 연락이 안 될 시에 예약금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그 뒤에 작업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큰 작업이다 100만 원이면 예약금만 3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30만 원 내고.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약금은 꼭 걸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커버업이 아니고 일반 작업대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다. 없습니까? 마스터예요? 커버력은 컬러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러니까 잘 지워지는 거, 잘 가려지는 거는 커버력이라는 게 컬러로 해야 더 잘 덮인다 그런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가려지는 거는 그것도 컬러예요. 왜냐? 착시 효과잖아요. 블랙, 컬러. 예를 들어 라이트한 컬러가 있어요. 뭐 범블비 컬러라든지 선플라워 옐로우라든지 이런 컬러들이 만약에 있다. 그거랑 검정이랑 같이 보면 옐로우부터 보여요. 실제로 눈이 그렇거든요. 다 착시 효과고 컬러가 확실히 높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사진을 보시면 이래서 컬러가 높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투사 작업과 디자인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고 커버업, 터치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커버업과 터치업.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커버업, 물음표, 터치업, 물음표. 얘네 두 개의 큰 차이. 견적 그리고 작업량. 견적과 작업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커버업이 비쌀까요? 터치업이 비쌀까요? 커버. 커버 커버.
커버업이 비쌀까요? 다들 커버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터치업이 더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요. 터치업이. 왜냐하면 저 작업량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터치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본이 팔에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살려줘야 돼요. 꾸미거나.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이 타투의 도안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뱀 문신을 했어요. 여기다 뱀 블랙앤그레이를 했다. 근데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색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얘를 그대로 살려달래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그러려면 그 뱀 사진을 찾아야 돼요. 근데 구글에다가 뱀 사진 검색하잖아요. 몇백만 개 떠요. 그 중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지 검색 이런 거 있어요, 구글에. 근데 그 타투를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검색한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가 뭐 뱀 그거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JR 선생님이 작업을 한 터치업인데 뱀 사진 찾는데 2주 걸렸습니다. 2주 동안 뱀 사진만 뒤진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결국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했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커버보다 터치업 견적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작업자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커버업이 왜 난이도가 또 높아지냐? 아까 증오도가 있었죠? 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또 별이 나옵니다. 별을 이제 아까처럼 뭐 가릴 거예요. 가릴 건데 손님들이 원하는 사이즈가 뭐냐? 이 사이즈로 최소 사이즈를 원해요. 최소 사이즈. 근데 작업자들이 필요한 사이즈는 최대 사이즈를 원해요.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의 시작점이고 오류의 시작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아까처럼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더 길이 어려워집니다. 커버 길 자체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피부 외적인 사이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피부 외적인 사이즈를 어떻게 잘 이용하냐. 그게 착시 효과로도 이루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의를 받았어요. 뭘로 덮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업 해가지고 살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공간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이 무조건 저것만 된대. 저 크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힘들겠다고 말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정답이에요. 회유를 시켜야 됩니다. 회유를 시켜야 돼요.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어쩔 때는 그러니까 뭐 물론 갑각을 이런 식으로 막 따지기는 애매한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타투 작업자가 갑이 돼야 돼요. 이런 디자인 상담이라든지 당연히 그런 지식이나 디자인 쪽을 보는 눈은 내가 더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담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회유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려면 뭐 최소 요만한 크기여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커버 막 너무 주구장창 막 착시 효과를 이렇게 해야 된다. 컬러를 써야 되고 대비 효과 그럴 필요 없어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착시 효과고 주변에 다른 걸 넣어가지고 그게 먼저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해를
강력하게 시켜야 돼요. 그러면 손님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그때 되면 좀 받아들여줘요. 근데 무작정 안 돼요. 사이즈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손님분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업을 진행을 할 거면 자문을 꼭 구하고 하세요. 자문. 선배 작업자라든지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계속 써먹으십시오.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계속 자문 커버업 진행하기 전에는 이런 커버업 문의가 들어왔다. 나중에 작업자가 돼서도 연락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연락해도 되니까 이런 커버업이 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희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자문 얻기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꼭. 이 오늘 6강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면서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은데 네. 혹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강의 요거만 딱 봤을 때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럼 사진을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커버업 사진입니다. 커버업 사진. 이거 딱 봤을 때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의자? 의자가 먼저 보이세요? 자, 그러면 커버업은 어디를 했을까요? 의자에서? 다들 동의하십니까? 의자예요?